안녕하세요. 좋은 콘텐츠는? 나쁜 콘텐츠는? 온앤오프 팀의 김규진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의 커스터머이자 크리에이터인 C세대 친구를 한 분 모셔왔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정수기를 한번 소개해봐. 정수기의 좋은 점. 뭐부터 소개할까요? 물을 따라 먹을 때는 1번 원래 얼음물을 먹고 싶을 땐 일단 물을 따르고 냉동실까지 가서 꼭 얼음을 퍼와서 넣어야 되는데 그건 아주 어렵죠. 그 다음에 컵까지 가져가는 게 더 쉽지만 컵까지 가져가면 손에 미끄러져가지고 떨어뜨려서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기가 있으면 얼음은 그냥 얼음 버튼으로 나오게 하면 되고 물도 물 버튼으로 나오게 하면 되니까 컵만 정수기로 데려가서 정수기에 컵을 놓은 다음에 물과 얼음을 쓰고 가져와서 마시면 한 방에 끝납니다. 그렇군요. 정수기를 무상으로 지원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는 무상이지만 엄마는 샀습니다. 그럼 무상이 아니지요. 돈 주고 샀죠. 안기공개! 네, 유튜버 차차를 만나보셨습니다. 우리 차차는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유튜버처럼 설명하면서 놀이를 합니다. 죄송한데 여기 불 좀 켜주실 수 있어요? 너무 안 보여가지고. 이태원 참사 이후 사고 당시의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공유됐습니다. 특히 쇼츠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많이 공유가 됐는데요. 정신의학 전문가들은 국민에게 이 영상이 생생한 목격과 같은 수준의 충격과 PTSD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메타버스와 웹3 환경에서 태어난 C세대 아동 청소년은 자극적인 미디어 콘텐츠에 매일 노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해 콘텐츠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유튜브와 같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제도 규제가 없고 크리에이터가 플랫폼 수익 구조에서 조회수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유해 콘텐츠에 대응하는 것은 오롯이 학부모와 아이들 몫입니다. 하지만 넘어가네. 네,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은 역부족으로 저희가 SCQ 기반 현황 분석 결과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분석 자료는 제가 발표 자료 뒷면에 붙인 부록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8페이지까지 저희가 분석해놨습니다. 온앤오프는 소비자이자 시민으로서 C세대를 바라보고 유튜브가 콘텐츠의 자유로운 공유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용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아동 청소년 유해 콘텐츠 노출에 관한 문제를 종합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앤오프가 미세하게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이슈트리를 활용하여 유해 콘텐츠 수요 공급에 따른 주요 이해 당사자를 확인하고 수요에서는 아동 청소년, 부모, 학교 그리고 공급에서는 규제 당국, 플랫폼, 크리에이터를 확인하였고 실행 가능성과 중요도, 임팩트를 토대로 4가지의 가설을 수립했습니다. 앞서서 문제 정의에서는 2025년까지의 장기 목표를 세웠다면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와 아이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윈윈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저희 2023년까지 본 모듈 안에서 추진할 구체적인 로드맵의 목표입니다. 온앤오프는 지난주까지 약 2개월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기 임팩트 확산 단계까지의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사단법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와 협업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대상 역량 교육들을 운영하였고 유튜브의 신고하기 융단 폭격 캠페인, 온라인 플로깅을 학부모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후원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 자체에 관한 기업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19일까지 2회에 걸쳐서 총 40명의 아동 청소년에게 줌 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연말에 착한 유튜버 시상식을 위한 심사에 참여를 독려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돌려봤던 파일럿 프로그램의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과의 세부 데이터는 부록 자료 20에서 24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런 결과 데이터와 저희가 전문가 자문, DQ 연구소의 박유현 대표님과 유튜버 채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협회의 김묘은 대표님의 자문을 통합해서 또 이제 저희가 아산의 지원으로 갔던 해외 리서치, 아동공호 및 미디어 기관의 사례들을 적용하여서 내년도 워크 플랜을 구체적으로 수립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구체적인 플랜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앤오프의 6개월을 종합해본 결과 놀랍게도 이 문제의 핵심 레버는 초기에 피해자라고 설정했던 아동 청소년이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이 곧 현실 세계인 C세대. 이들이 현명한 소비자가 된다면 소비와 공급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유튜브 수익 구조에서 콘텐츠 생산자에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멀지 않아 콘텐츠를 직접 만드는 창조적 생산자로 성장하기 때문에 아까 미래의 유튜버 차차를 잠깐 만나보셨지 않습니까? C세대는 유해 콘텐츠의 피해자만이 아니라 문제 전체에 걸친 핵심 이해 당사자라는 점을 저희가 분석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아동 청소년의 목소리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3년에 프로젝트 C민을 추진합니다. 먼저 온라인 세계에서 진로를 탐색하는 100명의 아동 청소년을 네트워크로 연결합니다. 이들은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안전성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의 초안을 작성할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자신을 지키겠다는 선언문을 구성할 것입니다. 이를 국회에서 좋은 유튜버 시상식과 함께 발표할 것입니다.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한편 동시에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등 주요 규정에 관한 아동 청소년의 자문과 심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구글의 기구 운영을 촉구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리더라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기업이 국가의 규제가 먼저 이루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 C세대와 함께 자율적인 유튜브 환경 정화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입니다. C세대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아까 말씀드렸던 목소리를 내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할 겁니다. 이 교육은 구글 맞춤형으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이 구글 협업 툴인 워크스페이스를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조직 프로젝트 C민의 조직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영상 콘텐츠의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과 구체적으로 게임 채널 중에 검색어 1위를 차지한 우리 로블록스를 결합한 3D 모델링 교육도 함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유해 콘텐츠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그 충격에서 회복되는 탄력성과 그리고 미래의 크리에이터로서 직업윤리도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하려고 하는데요. 교육학 전문가들과 미디어학 전문가들과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던 학부모 주도의 모니터링 신고하기 융단 폭격 캠페인도 계속해서 이어갈 겁니다. 여기 계신 많은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 모듈을 통해서 모은 전문기관들에 더해서 온앤오프가 가진 국내외의 미디어, 아동 옹호, 그리고 플랫폼 관련 전문가 풀을 조성하여 연 1회 국제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산의 지원으로 소중한 인연을 맺은 입법기관 오프컴, 라인란트팔트주 미디어청과 월드비전 UK 차일드넷은 이미 섭외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 블랙박스였던 유튜브 알고리즘을 우리 후기 청소년인 대학생들과 한번 열어 제껴보려고 합니다. 사업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출연기관과 협업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의 해커톤을 개최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제안을 마친 상태입니다. 유튜브 자동활동을 위한 기술을 후기 청소년의 아이디어로 직접 개발하고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행을 위해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인적 자원과 재원이 필요합니다. 온앤오프 7기관의 의지를 모아서 저희 사단법인 꿈지랑 네트워크가 C세대에 선투자하겠습니다. 우리 기관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 예산을 아동 청소년이 직접 심의하는 참여기구를 제안하고 다양한 정책 모델들을 전국에 확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의 일원으로 미래교육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에 청소년 당사자와 함께 참여해 왔습니다. 기존 공공의 자원으로 만들었던 소셜 임팩트를 이제 기업과의 협력을 더하여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행과 소셜 임팩트의 측정은 역시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 아산 나눔 재단의 자문과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발표는 부디 구글 코리아와 함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워크 플랜에 기반해서 설정한 2023년도 KPI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굉장히 빡셉니다. 오늘 여기 계신 기관 중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한 유튜브 세상에 공감하시는 분들의 참여와 지지를 기다립니다.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온라인 세상. 디지털 세계 시민의 반짝이는 미래. 온앤오프는 앞으로도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재치 있고 재밌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간도 딱 맞아서 지금 1분 좀 남게 발표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저기 발표자분 앞으로 나와주시고 10분 동안 저희가 저희 교수님들과 기빈분들께 외부 기빈분들께 피드백 받고 또 혹시 질의응답 받으시도록 할게요. 10분 시작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되는 프로젝트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대부분 온라인상의 유해 사이트 문제는 공공 규제 중심으로 전 세계가 가고 있는데 이게 미래 세대가 좀 컨슈머로서의 주도성 이걸 회복하자라는 시각이어서 굉장히 혁신성이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실제 이 아동 세대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훨씬 폭넓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접근성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새로 프로젝트를 아예 시작한다기보다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사단법인 꿈지락 네트워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학교와 청소년 시설을 채널로 먼저 확보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청소년 시설을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를 대상으로 사실은 뉴 마스터즈 교육이라는 메이커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코로나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한 개 자치구에서만 2,000명 정도를 교육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먼저 활용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먼저 접근을 하고 또 시설을 중심으로 먼저 접근을 해서 요 아까 말씀드린 임팩트가 실제로 있는지를 먼저 측정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미디어 리터러시를 실제 향상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 후에 좀 더 확장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동 주도성 부분에서 늘 사회의 변화는 좀 코어 멤버를 만들어내는 과정들, 주체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 굉장히 평평하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런 온라인 사이트 관련해서 좀 고세대 안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초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룹이 누굴까? 어떤 장을 통해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코어 그룹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청소년 의회 모델을 기획할 때 저희가 이번에 해외 리서치에 그 월드비전 UK를 만나고 왔거든요. 그 아동의 목소리에서 비록 시작하지만 그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사전에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굉장히 저희와 맞닿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가 아까 소비자이자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적절한 자기 목소리를 내게끔 하는 교육의 단계가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참여기구나 아니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니즈가 있는 청소년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예 맨바닥에서 시작하기에는 좀 어려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학생 및 청소년 참여 기구들이 좀 위상 정립이 안 되고 이제 다양한 부처나 지자체나 이렇게 나눠져서 운영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약간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자 하는 좀 목표가 1번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교육제도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국가교육회의의 일원으로 저희가 작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모집했던 청소년 자문단이라는 또 네트워크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에서 먼저 이제 아젠다를 좀 공개하고 좀 이렇게 코어 그룹을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그 반짝이 옷을 입고 현혹을 저를 현혹시켰지만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 실제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까 계획은 향후 계획은 실제 네, 일단 네. 저희가 이따 소감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저희가 사실은 그 아까 보셨던 사례들을 보시면 지자체와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사업을 여태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네. 공공 재원을 중심으로. 근데 민간으로 이 소셜 임팩트를 확대하기 위한 좀 피버팅을 사실 하고 싶었는데요. 이 사업이 사실은 기업을 통해서 새로운 소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되게 기회라고 저희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지만 이사님들께는 보고를 드렸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단계까지 진행이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육을 보내놨더니 일거리를 또 바꿔. 근데 어쨌든 저는 여전히 지난번 제가 그 첫 번째 발표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유해 컨텐츠의 피해자가 교육의 대상이 되고 여전히 유해 컨텐츠는 계속 만들고 있고 우리가 10%를 줄인다는 게 과연 얼마나 유해 컨텐츠를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적인 접근인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전형적인 애드보커시 활동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하신 뭐 그 신고 폭탄. 근데 지금 폭탄 아니고 약간 물폭탄 같은 느낌이거든요. 절에서는 절대 아마 긴장 안 할 거고요. 저 정도 가지고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지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물폭탄 던진다는 그 캠페인을 더 잘 조직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정말 엣지 있게. 그래서 사실은 구글이 이 테이블에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쉽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을 와칭하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캠페인 계획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중들에게 알리고 이거는 꼭 청소년들의 문제만 아동들의 문제만은 아니고 사실은 어른들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점을 찍고 확산할 수 있을까요? 캠페인 계획이 조금 더 보완되면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교육은 크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교육으로 접근하려 그러면 저는 학교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로 들어가는 전략을 그래서 아마 이은혜 대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엣지가 안 보인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학교와의 협력, 그 다음에 애드보커시 활동을 통해서 테이블로 불러내는 것, 긴장시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되면 그러면 사실은 이걸 진행하고 계시면 사실은 기업의 우호적인 약간 서포트를 받기는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걸 각오하고 사실은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서. 그래서 왜냐하면 표현에서 기업과 함께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에 이렇게 칼을 들이대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캠페인 쪽을 조금 더 강화하시면 좋겠다. 뭐 이런 코멘트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2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더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맥락이 좀 같은 질문인데 이 10% 정도의 유해 미디어를 줄인다라는 건 그런 것들이 안 만들어지게끔 예방적 차원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있는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 폐기시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둘을 병행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하나 정도만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아까 무슨 폭탄 말고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저희가 사실은 시간상 관계 때문에 여태까지 진행했던 파일럿 캠페인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그 부분이 제가 지금 되게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래서 사실 부록 자료에 좀 준비를 해두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학부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청소년이 당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학부모를 처음에 레버로 저희가 이슈 트리를 통해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맘카페를 중심으로 여론을 좀 수렴을 했는데요. 유튜브 이야기를 올리자마자 댓글이 미친 듯이 달리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 유튜버와 관련해서 이미 학부모들이 이제 참을성이 한계에 왔다는 지점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사실은 그 융단 폭격 캠페인이라는 것을 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1차적으로는 구글이 계속해서 자신을 좀 변명하는 거리로 알고리즘을 통한 또는 AI를 통한 자정작용이 이미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점을 저희가 짚기 위해서 신고하기 기능이 정말로 잘 작동되고 있는가를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파일럿이었고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지점에서 저희가 작게 접근을 했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 참여를 좀 처음에 이끌어내는 게, 왜냐하면 사실 유튜브에 신고하기 기능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키즈 앱이나 이런 걸 사용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아이들이 우회하는지를 오히려 알고 싶어 하시는 학부모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저희가 교육 파트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랑 그냥 연합해서 사실 그쪽에 좀 KPI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풀려고 했는데, 교육도 병행이 필요하다라는 지점을 좀 확인해서 같이 좀 끌고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시간이 좀 네. 네, 이제 시간이 만료가 되어서 우리 온앤오프 팀 박수로 보내드리고 이제 다음 팀을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